자,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은 이 컴마를 나타내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컴마가 없는 요거를 배웠죠. 요게 바로 한정적 용법입니다. 뭐뭇을 한정하다라는 말은 뭐뭇을 꾸며준다라는 말인데 오늘 지금 배우는 것은 이 앞에 컴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뭐고 그럼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를 배워볼 건데요. 자, 계속적 용법에 대한 해석법을 먼저 보여볼게요. 이 컴마 관계대명사는 연결사를 붙여서 연결사 플러스 선행사에 해당하는 대명사까지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연결사라고 하는 게 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죠. 그는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는데 컴마 위치인데 그죠? 연결사를 넣는 거죠. 그리고 선행사에 해당하는 대명사 얘가 선행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대의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에게 충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계속적 용법의 해석 공부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의 아빠는 scored, 꾸짖다죠. 꾸짖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꾸짖었다. 자, 컴마 후입니다. 컴마 후. 밑에 보니까 연결사 but을 썼어요. 그러나 선행사에 해당하는 게 지금 he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이들 게으른이죠. 게으른. 여전히 게으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 후를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 해석도 좀 짜증 나는 것 같고 컴마가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해석이 여전히 게으른 아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굳이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죠. 자, 이 컴마와 요 계속적 용법과 이 한정적 용법에 의해서 해석부터 먼저 해보면 위에 거는 그는 세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의사들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밑에는 뭐야? 그는 의사인 세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위에 거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그는 세 아들이 있어요. 끊어주고 그들은 의사들이에요 하니까 아들은 총 몇 명이다? 아들은 그쵸 3명이라고 여기에 말해놨죠. 그리고 그 3명 모두가 다 의사들이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거 있는 한정적 용법을 볼까요? 그는 의사인 세 아들이 있어요 라는 점에서 아들이 몇 명이냐라고 생각해보면 3명인가요? 생각해보면 의사가 아닌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세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인지 모르겠는데 의사인 아들이 3명이라는 건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냐 할 때 한정적 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줘요. 의사인 세 아들. 그죠? 그가 더 많은 아들을 데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는 반면에 이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수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설명을 다 한 것을 가지고 뒤에서 부연으로 설명하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면 한정적 용법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의사인 아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문을 해석해 볼 때는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도 생각을 해내야 돼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계속적 용법도 그냥 한정적 용법처럼 의사인 세 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지문을 1분 30초 안에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속성으로 읽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계속 이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해석입니다. 얘는 앞에 거와 다르게 형광펜으로 긁어놨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해석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그 문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나는 열쇠를 찾고 있어. 근데 그 열쇠죠. 나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어. 그래서 이 열쇠가 바로 it인 거죠. 이걸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it을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쓰죠. 해석은 나는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찾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이 위치를 무슨 위치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바로 전치사의 목적격을 대신했다라고 해서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의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죠. 하나는 동사의 목적격을 대신해서 쓴 관계 대명사 목관대가 있고 지금처럼 전치사의 목적격을 대신해서 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때 잘 봐야 돼요. 뒤에 남아있었던 이 전치사가 관계 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이 해석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할 때 전치사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는 거야. 아니 왜 전치사가 앞에 있는데 왜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해? 라고 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원래 전치사 with이 관계사절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었던 이 전치사가 뒤에 있었을 때 내가 뭐 가지고 문을 열 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원래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앞에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치사가 관계사절 뒤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그냥 뭐뭐하는 뭐뭐할 이해되죠? 자, 왜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옮겨서 쓰느냐에 대한 이제 언어학자들, 특히 영어 영문학과의 그런 연구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영어의 전치사가 우리말의 조사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있는 이가 얼려내게. 그러니까 전치사를 썼는데 명사를 쓰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문장이 덜 완성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치사를 앞으로 넘겨서 뒤를 좀 깔끔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한다라는 걸 알겠죠?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하니까 뭐뭐 하는 뭐뭐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배우게 되는데 요 2번의 특징,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전치사 위세 목적격인 it이 지금 it을 대신해서 관계 대명사를 썼고 전치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전치사가 원래 자리에 남아 있었을 때는 관계 대명사의 특징처럼 뒤가 불완전했었죠. 근데 문제가 됐던 전치사가 앞으로 날아가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나머지가 완전하게 나오죠. 다시 문제가 됐던 전치사가 앞으로 날아가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완전한 문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가 완전합니다. 완전. 그리고 앞에는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해석 품사가 형용사이고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할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뒤가 완전한데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서 형용사절을 만들어내. 이게 앞에서 봤던 뭐랑 똑같아? 바로 관계 부사랑 속성이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관계 부사로 넘어가면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를 그냥 외우지 말고 이 속성이 같기 때문에 관계 부사랑 바꿔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 왜? 전치사가 뒤에서 날라왔으니까. 두 번째,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는 건 관계대명사로 해석한다. 똑같은 말이죠.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처럼 해석한다.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부사처럼 해석한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전부 다 해석이 뭐다? 뭐뭐하는 뭐뭐하리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이 1, 2, 3번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 똑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똑같은 해석인데 그냥 1, 2, 3 해석으로 넣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전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 뭐야? 배우가 살고 있는 집. 괜찮죠? 두 번째는 뭐야?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해석한다. 미국의 사회가 기반되어 있는 생각. 세 번째는 뭡니까? 관계, 부사처럼 해석한다.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키. 그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뭐하는 뭐뭐할 해석이 똑같더라는 거죠. 괜찮죠?